화장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공간이라 인테리어 했을 때의 만족도가 정말 큰 공간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막상 화장실 공사를 준비해보면 타일 크기는 왜 이렇게 다양한지, 수전이나 변기, 세면대는 뭘 골라야 하는지, 업체와 미팅할 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대표인 남편이 알려준 호텔 뺨치는 고급스러운 화장실 만드는 방법 5가지를 제가 이해한 대로 쉽고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매립수전. 매립수전은 이렇게 일반적인 수전과 다르게 벽에 매립된 형태의 수전인데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수전이라고 생각해요. 어쩐지 좀 고급스럽다 싶은 화장실 사진 보면 대부분 매립수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일반적인 수전과 다르게 본체는 매립되고 레버랑 출수구만 노출되기 때문에 욕실을 훨씬 미니멀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세면대 수전에 낀 물때 닦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세면대가 워낙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수전에 끼는 물때 청소해주는 게 진짜 귀찮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립수전은 기능적인 측면으로도 수전에 물이 잘 안 튀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요. 다만 벽에 매립해야 하는 만큼 설비 작업이 일반 수전에 비해서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시공하는 비용이 좀 더 비싸지만 인테리어 하면서 조금 욕심을 내야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욕심을 내라고 해주고 싶어요. 매립수전은 시공이 끝난 뒤에는 높이와 위치를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설치할 때 위치를 제대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매립수전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는데 토수구 끝에서 세면대 바닥까지 높이가 12cm 정도 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너무 높아지면 물을 틀었을 때 세면대 여기저기로 물이 튀고 반대로 너무 낮아지게 되면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매립수전을 설치할 때 토수구가 세면대 가운데 위치해야 되고 토수구랑 레버가 수평이 되게 설치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매립수전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위치를 잘 못 맞추는 업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립수전을 시공하기로 했다면 인테리어 업체나 설비 시공하는 분한테 꼭 토수구 위치는 정중앙에 세면대에서 12cm 정도 떨어지게 시공해달라고 말해야 해요. 다음으로 대형 타일. 화장실에서 타일은 크기가 커질수록 줄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체화된 느낌이 들고 고급스러워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줄눈 사이에 끼는 물때나 곰팡이도 줄어들어 청소와 관리가 편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큰 타일이 디자인이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건 맞지만 타일의 크기가 커질수록 자재비와 시공비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욕실의 크기와 예산까지 고려한다면 타일 크기는 600에 1200 정도를 추천할게요. 대형 타일은 작은 타일들보다 시공하는 데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긴 하지만 이것도 인테리어 하면서 돈 쓰고 후회할 일 없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대형 타일을 선택했다면 모서리 마감도 같이 확인해야 하는데요. 타일이 만나는 바깥쪽 모서리를 45도로 가공에 맞붙이는 방식을 졸리컷이라고 해요. 대형 타일을 사용하면서 모서리를 코너비드로 마감하면 타일의 일체감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한 디자인을 원한다면 졸리컷을 추천해요. 타일 시공할 때 조금 신경 썼다 하면 아웃코너는 대부분 졸리컷으로 시공하는데 이렇게 졸리컷을 하고 줄눈 시멘트로 채워 넣으면 가공한 부위가 약해서 잘 깨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눈 시멘트보다는 레진이라는 재료로 시공하는 게 좋아요. 레진으로 시공하면 비용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타일색에 맞게 조색을 해가면서 시공하기 때문에 훨씬 일체감 있고 고급스러워요. 또 시공하고 나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줄눈 시멘트에 비해서 훨씬 더 튼튼하니까 코너는 웬만하면 레진으로 시공하는 걸 추천할게요. 타일 시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서리는 졸리컷으로 시공하고 모서리 부분은 레진으로 마감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세 번째, 샤워 파티션. 샤워 파티션은 크게 이런 조적 파티션하고 유리 파티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조적 파티션은 유지관리도 쉽고 고급스러워서 좋은데 화장실의 크기나 예산상의 이유로 유리 파티션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유리 파티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먼저 일반 투명 유리보다는 모루 유리로 시공하는 걸 추천할게요. 샤워 파티션은 매일 물이 튀는 공간이기 때문에 투명 유리로 하면 물때가 그대로 보여서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매일같이 닦아줘야 하잖아요. 근데 모루 유리는 물때가 잘 보이지 않아서 유지관리에 훨씬 유리하고 디자인적으로도 고급스러움을 해치지 않으면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유리 종류뿐만 아니라 고정 방식도 같이 확인해야 해요. 샤워 파티션을 봉 형태로 벽에 고정하면 견고할 수는 있지만 봉과 연결 부위에 물때가 끼어 관리하기 불편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저렴해 보여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다면 바닥에는 유리 브라켓을 설치해서 물이 빠질 수 있게 해주고 파티션은 천장까지 올려서 마감하는 방법을 추천해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유리는 안전을 위해 강화 유리로 시공해야 되고 유리 두께는 8T는 돼야 낭창거리지 않을 거예요. 샤워 파티션 시공할 때는 파티션은 8T 강화 유리를 사용하고 바닥에는 이런 브라켓으로 고정하고 유리를 천장 끝까지 올려서 시공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네 번째, 변기와 세면기. 변기와 세면기는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가장 막막한 부분 중 하나예요. 일반적인 아파트 화장실은 크기가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선호하는 형태가 없다면 최대한 작고 슬림한 형태로 선택하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변기 같은 경우엔 크기가 700mm가 넘는 변기들도 있는데 좁은 화장실에 이런 변기를 설치하면 안 그래도 좁은 공간이 더 꽉꽉 들어차면서 답답해 보여요. 요즘은 이렇게 크기는 작으면서도 기능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제품들 사용하면 화장실이 훨씬 넓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직수형 변기가 심플하고 이뻐서 써보고 싶은데 물이 잘 안 내려간다니까 써야 할지 고민인 분들도 있을 텐데 각 제조사마다 직수형 변기를 쓸 때 필요한 수압을 고시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변기 고르기 전에 수압 체크해서 그 이상 수압이 나온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세면기도 화장실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인 화장실의 형태라고 하면 이런 반다리 세면기를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세면기보다는 이렇게 위아래가 짧은 세면기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좁은 화장실에서는 부피감이 크지 않은 세면기를 설치했을 때 공간이 넓어 보여서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세면기 하부로 배관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일부러 밑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서 있을 때는 이런 배수 배관만 보이고 다른 액세서리랑 통일해서 니켈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세면기를 추천할게요. 업체와 미팅할 때 시공할 변기와 세면기의 사이즈를 확인하고 설치했을 때 남는 공간까지 체크해보세요. 다섯 번째, 줄눈과 실리콘 색상. 줄눈과 실리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욕실의 완성도를 크게 좌우해요. 줄눈하고 실리콘을 새하얀 색으로 시공해버리면 타일 분절선도 더 선명하게 보여요. 큰 타일을 시공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저렴해 보이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실리콘은 밝을수록 변색이 더 화끈하게 보이는데 하얀색 실리콘은 2년만 지나면 누렇게 변색돼서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줄눈하고 실리콘 색상은 타일 색하고 맞춰주는 게 좋은데 타일 색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색으로 맞추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럴 땐 타일보다 밝은 색보다는 조금 어두운 색으로 맞춰주면 같은 타일로 시공해도 훨씬 고급스러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꼭 줄눈하고 실리콘은 타일 색하고 맞추거나 조금 어둡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잊지 마세요. 정리해볼게요.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욕실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모든 제품을 비싸게 선택하지 않아도 매립수전, 타일 크기와 모서리 마감, 샤워 파티션의 유리와 고정 방식, 변기와 세면기의 크기, 줄눈과 실리콘 색상 이 정도만 챙겨도 욕실이 훨씬 고급스럽고 사용하기도 편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들은 적용해서 후회할 만한 건 하나도 없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몰랐다면 잘 기억해뒀다가 고급스러운 욕실 만들길 바래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인테리어 대표인 남편에게 대신 물어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